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바로 소식 전해봅니다. 개가 웃을 일이 이 나라의 법원, 판사 앞에서 벌어지더군요. 살다가 이런 미친 개를 만나면 우리들은 한술 더 떠서 이미 병이 깊게 든 광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평소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하나 있었던 사건의 사실, 진실만을 주장하고 나열할 뿐이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선 일들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사 방해를 2번이나 한 우리 동네 이장과 마을 대표, 벌금형을 받고 정식 재판을 요청하셨죠. 어제 2024년 2월 28일 오후 4시 40분 저녁에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에게도 증인 소환장이라고 쓰인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시간 맞추어 둘이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문 앞에 가니 이장과 마을 대표 2명, 그리고 저희 공사를 진행해주던 포크레인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가 와 있더군요. 이들은 옆마을 사람이며 이장과 선후배 관계입니다. 피고인 측은 총 6명이 왔더군요. 이장이 연륜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것이었죠. 동생과 저는 있던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니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집고 싶으면 어디 한번 뒤집어 봐라 라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증인 중 한 명이 병신으로 변신하시더군요. 순서가 되어 법정 안에 차례차례 부르길래 들어갔습니다. 한 줄로 서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니. 이장과 마을 대표들은 변호사 옆에 나란히 앉아 자세를 잡고 증인인 저와 장비기사 2명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네, 제 남동생 먼저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장비기사 2명과 멀찍이 떨어져서 서성이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목련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봄날 법원에서 이런 싸움이나 하고 있다니. 약 30-40분이 흘렀을까요? 이제 저를 부릅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선서를 하고 판사 정면 자리에 앉습니다. 검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신고 허가를 득하고 토지 성토를 하는데 이장과 마을 대표들이 2번에 걸쳐서 공사를 막았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전화도 드려보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계속 막았다.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넣게 되었다. 이번에는 벌금을 작게 받은 마을 대표 청년회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땡땡 이 사람은 그날 어떤 행동과 말을 했나요? 그 사람은 우리 공사 현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온 듯 하더이다. 그날 나에게 여기는 대체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야야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 가자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이제 상대 변호사가 묻습니다. 사건이 있던 첫날 2023년 3월 8일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공사를 막았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몸으로 현장을 막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로 공사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막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차를 가져와서 차로 길을 막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와 똑같은 유도 질문을 하더군요. 2번의 공사 마금 이야기를 뒤섞어서 질문합니다. 대답하기 헷갈리도록 말이죠. 저는 대답해야 했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장님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서 있었는지까지 말할 수 있고 분명히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사 방해 상황은 포크레인 기사분이 전화로 공사 중지되었다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바로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2번째인 3월 10일 날은 어땠습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공사 막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쯤에서 이것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일을 끌고 가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공사 방해를 하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위력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않았다를 밀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우리가 현장에 없었으니 그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우리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이장님은 나는 이 흙을 다시 다 퍼낼 수 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하며 마지막에는 어디 앞으로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하도 여러 번 들으셔서 귀 아프시죠? 저도 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제 배를 잡고 웃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신문이 끝나고 저는 뒤쪽 동생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다음 증인이 들어옵니다. 저에게 현장 상황을 전화로 모두 전해주셨던 포크레인 기사. 우리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면서도 우리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이장이 공사를 막으니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나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 기사. 네, 오늘은 이분이 주인공이십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 법정 밖에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주고받던 기사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병신으로 변하십니다. 이상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삐딱하니 들고는 이쪽 저쪽으로 순간순간 꺾기도 하는 것이 마치 닭장의 닭이 고개를 빼올리듯이 목을 삐걱거립니다. 저거이 맹구인가 좀비인가. 생뚱맞은 묻지도 않는 말도 내뱉습니다. 분명 자신은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그 결혼 날짜도 모르겠답니다. 옆 동네인 자기 집에서 이장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검사가 물으니 우물쭈물 버벅거리더니 15km쯤이라고 대답합니다. 뒤에 앉아있는 우리는 알지도 못한답니다. 기억이 없답니다. 옛날에 그런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검사가 질문을 해도 판사가 질문을 해도 쌩깝니다. 그리고는 생뚱맞게 오늘 여기 오면 5만 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5만 원만 주냐. 나는 오늘 일을 못하고 왔으니 내 일당에 해당되는 만큼 달라. 모질이 역할을 아주 제대로 시전해 주십니다. 판사도 검사도 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직원들도 모두 뻥집니다. 동생과 나는 이게 뭔가 하다가 상황 판단이 되자 순간 둘이 눈을 마주치며 킬킬킬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장면을 보셨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아깝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히 감도는 그 법정에서 언제 이런 병신의 개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병신을 만들어서 앉혔을까요? 저는 기가 차서 변호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아있는 이장을 바라봅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해 눈길을 돌립니다.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판사인 저도 어디 증인으로 법원에 나가면 똑같이 5만 원 받습니다. 그러자 그 병신님은 스스로도 이상한 눈길이 느껴졌는지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살다 이렇게 웃긴 쇼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동생과 저는 중간중간 몇 번을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증인 덤프트럭 기사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에게서 배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판사와 검사 분위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왜 이렇게 병신 연기를 티나게 하는 거야 라는 눈치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증인들은 먼저 돌아가라고 하길래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딸과 통화를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갑자기 맹구로 변신했어. 안쓰럽더라야 그 나이에. 근데 그 맹구님 때문에 잘못하면 판결 뒤집어질 것도 같아. 엄마,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면서 변호사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 함께 또 고민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보 같지만 아주 바보 같지만 저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법과 판사, 검사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판이 뒤집힌다면 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뜨거운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맥이 탁 풀리면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법원 앞 찻집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따스한 차 한 잔도 마셨고 또 법무사 비용이나 타 채널에서 인터뷰하러 오시면 교통비 살짝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덕님, 전북 군산에서님, 강성훈님, 최명혜님, 박대현님, 김용식님, 조대근님, 끝을 보자님, 윤혜경님, 김형복님, 정승헌님, 제주도에서 후원합니다님, 신철호님, 오창식님, 이종원님, 권혁길님, 이종진님, 김창렬님, 너무 소액이라서 죄송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